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BMW 8세대 53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BMW 5 시리즈는 제가 탈 때마다 극찬을 했었는데요. 8세대 기준으로 520i와 530i를 시승을 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순수 내연기관만 타다가 전기 맛이 가미되어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니까 굉장히 색다르고 짜릿합니다. 현재는 제가 인위적으로 엔진으로 구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틀째 데일리카로 타고 다니는데 배터리가 거의 지금 한 30% 정도밖에 안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모터 주행 가는 거리가 19km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끼고자 엔진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처럼 전기 모터로만 가면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전기차에 가까운 내연기관이긴 하지만 엔진 구동을 해줘야 됩니다. 너무 전기 모터로만 사용하다 보면은 오히려 차량에 안 좋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처럼 인위적으로 이렇게 엔진으로 구동을 자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8세대로 오면서 구형에 비해서 이 전기 모터 주행 가는 거리가 많이 늘어났어요. 과거에는 한 40km대밖에 못 갔거든요. 근데 신형 기준으로는 70km대를 갈 수 있고요. 제가 차를 처음 탁송을 받았을 때 거의 한 100km 정도를 전기 모터로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과거에 나왔던 전기차에 준하는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전기차에 비해서는 주행 가는 거리가 여전히 짧잖아요. 그래서 충전을 자주 해줘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전기차와 다르게 이 충전 속도가 정해져 있고 또 초급속 충전, 급속 충전 이런 것도 안 되거든요. 무조건 완속 충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브랜드마다 다르고 차량마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한 3시간 정도는 충전기를 꼽아 놔야지 완충이 됩니다. 아무튼 내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사려면은 완속 충전기와 여유가 많으신 분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타야지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사실 빨간 날인데 저는 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 또 밖에는 비까지 많이 내리고 있네요. 특히나 우리나라 도로는 야간에 비가 왔을 때 이 도로 차선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파일럿 어시스트를 실행을 시키고 주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이죠. 이게 8세대로 오면서 진짜 인식률이 기깔납니다. 정말 좋아졌어요. 그리고 아까 제 앞에 차가 갑자기 급하게 끼어든 거예요. 방향 지시 등을 켜긴 했지만 그래서 얘가 앞에 차를 인식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었는데요.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정말 스무스하게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정말 스무스하게 가속 페달을 밟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커브가 좀 굴곡이 많이 진 그런 도로를 갔었는데요. 그럴 땐 또 얘가 알아서 이 계기판에다가 지금은 커브길이라고 이렇게 아이콘으로 표시해주면서 속도를 많이 줄여주더라고요. 예를 들어 국산차에 들어가는 반자율 주행 기능은 커브길에서 내비를 찍으면 조금 덜하긴 한데 만약에 내비를 안 찍었을 경우에는 그냥 내가 세팅한 속도 그대로 그냥 가주거든요. 만약에 나는 80km로 설정을 했어. 그럼 80km로 코너를 그냥 거침없이 가줍니다. 그래서 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BMW에 적용되어 있는 파일럿 어시스트는 진짜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줄 뿐더러 이렇게 안전하게 운전해야 되는 구간에서는 또 안전하게 운전을 해주다 보니까 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제가 전방에 계기판 디자인을 AR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이게 카메라로 전방의 상황을 계기판으로 알려주는 건데요. 이 모드가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이 파일럿 어시스트를 켰기 때문에 앞에 있는 차라든지 트럭까지는 아닌데 뭔가 MPV 같은 그런 차량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선에는 SUV가 가기 때문에 SUV. 탑차는 탑차로 또 표시를 해줍니다. 요즘 BMW에 들어가는 요 파일럿 어시스트 정말 만족도가 높네요. 제가 전기 모터로 주행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연비가 현재 트릭 컴퓨터상 25.1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 연비는 참고로 15km 후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거의 디젤에 준하는 연비를 가지고 있죠.
아무튼 계기판 디자인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서 이것도 은근하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HUD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로 볼 수가 있네요. 전반적인 기능들이나 인터페이스들은 제가 과거에 탔었던 8세대 520i나 530i와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추가가 됐다는 게 가장 다른 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말 나온 김에 전기 모터로 다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는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용하죠. 근데 530e에는 520i에 들어가는 엔진과 동일한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체감상으로 이 530e가 엔진으로 개입됐을 때 진동, 소음, NVH가 훨씬 더 정숙하게 느껴집니다. 뭐 방음 처리 같은 것들을 더 비싸니까 뭐 좀 더 신경을 쓰긴 했겠죠. 아무튼 엔진으로 구동이 되든 모터로 주행을 하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고속 주행을 했을 때에는. 근데 요거는 이제 막히는 길이라든지 골목길에서는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면은 정말 조용하게 가다 보니까 갑자기 엔진이 개입이 될 때는 좀 이 엔진이 걸렸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전방에 지금 톨게이트인데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이렇게 멈춘 김에 이랬을 때 앰비언트 라이트 바꾸는 거 보여드릴게요. 실내 조명 들어가면 앰비언트 라이트를 되게 다양한 색상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와, 이 인터랙션 바는 그냥 기가 막힙니다. 실제로 보면은 갖고 싶다, 너무 예쁘다, 그냥 이러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펄. 오, 하얀 색깔도 상당히 잘 어울리고요. 이런 그린 컬러도 자칫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인터랙션 바로 느껴지는 이런 라이트는 촌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터랙션 바 뿐만 아니라 컵홀더, 이 컵홀더 쪽에도 라이트가 들어오고요. 이건 보일지 모르겠는데 룸램프 쪽에도 색깔이 연동이 되고요. 또 이 시트백 쪽에도 조그맣게 라이트가 있거든요. 그것도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2열 도어에도 똑같이 이렇게 연동이 돼요. 라이트에 꽤나 진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와, 이런 노란색도 너무 예쁘고. 아무튼 고를 수 있는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요거로 또 이렇게 맞춰서 다니는 것도 나름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드라이브 8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정차해서 게임도 한번 해봤거든요. 좀 색다른 기분이 많이 들더라고요. 530e는 사륜 없이 후륜구동 단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특히나 스포츠 모드에서 진짜 극강이에요. 극강. 너무 재밌습니다. 보통 이제 악천후 조건 속에서는 후륜구동은 타는 게 아니다,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눈이 아닌 이상 이 정도의 빗물 정도는 뭐 타이어 슬립이라든지 그립을 놓치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비 오는 악조건 속에서 좀 너무 다이내믹하게 운전을 하신다면은 슬립이 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코너 구간을 가는데에도 불구하고 진짜 5 시리즈는 제가 530i를 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해서 사는 차가 아니다. 5 시리즈는 그냥 완성도 자체가 워낙 그냥 출중하고 뭔가 이 준대형 세단의 정석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얘는 고민 없이 그냥 사는 차예요. 너무 좋습니다. 완성도가 너무 좋고 아쉬운 점이라든지 단점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굳이 찾자면 530e 기준으로 차량 가격이 거의 9천만 원인데요. 5 시리즈를 어떻게 9천만 원으로 사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5 시리즈 엔트리급은 520i 가솔린 모델이 있는데요. 가솔린 모델과 비교했을 때 2천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뭔가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뭐 배터리 추가된 거 알겠어. 전기 모터도 뭐 용량이 늘어났고. 근데 2천만 원의 차이는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타보면은 전기차처럼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실제 마력이라든지 토크도 520i와 비교했을 때 530e가 훨씬 더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속되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530e가 훨씬 더 좋기는 합니다. 훨씬 더 좋긴 해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그냥 가성비 느낌으로 5 시리즈를 520i로 그냥 이제 기본 모델로 구매를 해서 타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나는 조금 차에 투자를 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530i나 아니면 530e 제가 타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격 빼면은 단점이 없어요.
단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530E 기준으로 i5,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2열 에어 서스펜션이 동일하게 탑재가 되는데요. 보통의 승용차들은 뒷자리보단 앞자리의 승차감이 좋습니다. 근데 얘는 앞자리도 좋긴 해요. 좋긴 한데 뒷자리가 더 좋습니다. 뒷자리의 승차감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아마 5 시리즈로 쇼퍼 드리븐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이제 뒷자리, 그러니까 오너가 뒷자리에 타는 용도로 사용을 해도 뭐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패밀리카로 사용을 했을 때에도 보통 이제 어린 자녀들은 뭐 애기마다 다르긴 한데 멀미를 좀 잘 하거든요. 저도 막 이렇게 뭐 대형차 잘 타고 막 그러긴 하지만 어렸을 때는 멀미를 굉장히 심각하게 했었습니다. 차면 타면은 막 우웩우웩 거려가지고 아빠 차 세워, 아빠 차 세워 맨날 이렇게 소리를 질렀었는데요. 530E는 뒷좌석 승차감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탑승을 해도 다른 차량을 탔을 때보다 멀미를 조금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520i나 530i에는 이 좌측의 패들 시프트에 보면은 빨간색 라인이 있고 부스트라고 단어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게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요거는 53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기능은 쭉 당기면은 10초 동안 부스트를 최대치로 올려가지고 출력을 그냥 최대 출력을 쫙 내는 거예요. 조금 보여드릴까요? 속도를 조금 늦춘 다음에 부스트 꾹 누르면은 10초. 이러고 소리 오! 우와 소리 들으셨어요? 제가 비행기를 직접 몰아본 적은 없지만 비행기가 이륙할 때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고 간접 경험을 해주게 되는 그런 사운드와 가속감을 이 530E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 많지 않고 안 막히는 그런 고속도로에서는 자꾸만 이 부스트 기능을 쓰게 되더라고요. 너무 재밌습니다. 참고로 이 부스트 기능은 제가 최근에 탔었던 BMW 차량 중에서 X2가 적용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X2 같은 경우는 엔트리급 SUV에 속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5 시리즈보다 마력과 토크도 더 낮거든요. 그래서 부스트를 썼을 때 재밌기는 하지만 530E가 가지고 있는 이 비행기가 이륙할 때의 느낌만큼은 아니었어요. 530E는 진짜 승차감도 편한데 잘 달리고 또 퍼포먼스도 출중하고 심지어 얘는 M 스포츠 패키지, 이 MSP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서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에는 노면 상태를 상당히 다이렉트로 직관적으로 읽어줍니다. 그래서 스포츠 드라이빙을 했을 때 끝내주더라고요. 끝내줍니다. 이러다가 뭔가 난 다시 편안하게 가고 싶어 그럴 때는 일반 D드라이브 바꾸면은 또 편안하게 가줍니다. 현재는 다시 전기 모터로 구동을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고속으로 갈 때에는 전기 모터로 가나 엔진으로 가나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시죠? 고속에서는 실제 운전자가 느꼈을 때에도 큰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8세대 5 시리즈는 CLAR 플랫폼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전기차와 내연기관을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배터리와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지 않은 520i, 530i, 523T 이런 애들은 바닥 공간이 그냥 텅 빈 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530E에는 이 차체 하부에 배터리가 그냥 전기차처럼 차곡차곡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체감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 안전성이라든지 이 주행 질감 자체가 530E가 조금 더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차량 무게 밸런스가 아래쪽에 잘 잡혀 있다 보니까 고속으로 직진을 했을 때에도 고속 안정성이 일반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좋게 느껴지고요. 코너를 지나갈 때에도 530E가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도 핸들을 돌렸을 때 즐거움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고속도로를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스트 한번 써볼게요. 부스트 10초. 야, 이 10초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정말. 그리고 이 가상 사운드도 실제로도 잘 달리기는 하지만 가상 사운드 때문에 더 차가 잘 치고 나가준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바로 이걸 우리는 감성 마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실제 엔진으로 구동되는 마력은 190마력 정도고 전기 모터가 100마력 이상의 힘을 내주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밟았을 때 뭔가 엔진의 힘이 강력하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전기차처럼 그냥 치고 나간다, 토크발이 조금 더 좋게 느껴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형 5 시리즈를 탔을 때 가장 만족감이 높은 차량이 530e랑 i5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배터리 공간을 염두에 두고 만든 플랫폼이다 보니까 배터리가 들어갔을 때의 완성도가 더 좋게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진짜 이제 리뷰어 입장에서의 얘기인 거고요. 제가 일반 소비자다, 그냥 일반인이다, 차를 조금 좋아하는 정도지 차에 대해 디테일하게 느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많이 타본 적도 없다,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사실 그냥 일반 5 시리즈 내연기관을 타든지 아니면 530e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타든지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실생활에서 느꼈을 때의 주행 감각 같은 것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기 모터 위주로 주행을 하실 분들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보다는 아예 그냥 전기차로 가세요.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과거에 비해서 이 모터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나긴 했지만 전기차랑 비교하면 진짜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수준이.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전기차가 한 번 충전할 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5번을 충전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계속 전기 모터로만 주행하면은 또 엔진 미션 이런 데도 안 좋기 때문에 적당히 저처럼 그냥 내연기관처럼 타시다가 정말 막히는 길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도 내가 엔진을 돌려야 돼? 싶을 정도로 극악의 정체 구간, 그럴 때에는 이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시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항상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마무리는 폭우 속에서 이렇게 끝나게 되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